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하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식시장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앞을 잘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옆과 뒤를 살펴가면서 도로 흐름을 살펴봐야 안전운전을 할 수 있죠. 투자도 마찬가지로 전망이나 예상 실적처럼 앞을 보는 게 중요하겠지만 당장 나랑 상관없는 것 같이 보이는 옆과 뒤를 계속 살펴볼 필요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한 지표들을 통해서 도로 흐름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최근 몇 달간 저희 영상을 통해서 자산시장의 버블이라든지 주식시장의 가격 거품에 대해서 많이 다뤘었는데요. 물론 많은 분들이 하시는 말이 투자 심리가 과열된 것도 맞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상승 여력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주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주가 흐름을 꼭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더라도 지금의 주가 지수가 고평가됐다는 데는 대부분의 많은 전문가들이 공유하고 있는 공통된 의견인데요. 원래 시장에서는 올해 코스피에 상장된 전체 기업들이 대략 125조 원 정도로 이익이 날 거라고 예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분위기가 각 증권사별로 이런 예상 이익을 더 올려서 상향시키고 있는 분위기예요. 작년 말에 예상한 올해 기업 순이익 실적이 125조였는데 예상 실적을 더 올려잡았다 이 말이죠. 네. 금융시장에서는 아직 백신에 대한 기대감도 살아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동안의 지수 상승도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기업들의 예상 이익도 더 나오지 않겠냐는 그런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모든 걸 감안해서 보더라도 140조 원 정도니까 대략 지수로 보자면 2800 전후가 우리 주가지수의 적정 가치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지금 말씀드린 요 수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많은 투자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미 공통적으로 공유되고 있는 내용인데요. 물론 지금의 상승 흐름에 주가가 더 갈 수도 있겠지만 이미 시장에 많은 돈이 공급됐으니까 그러한 상승 가능성을 열어두더라도 현재 주가 위치가 일정 부분 고평가됐다는 측면은 분명히 감안해서 보는 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라도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그럼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초보자라도 간단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거죠. 네. 물론 절대적인 방법은 아니겠지만 초보 투자자들도 우리 주가지수의 고평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몇 가지 보조지표를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투자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20, 30대 분들이라면 좀 더 관심을 두고 봐주셨으면 합니다. 네. 간단하다고 하니까 바로 한번 들어보죠. 우선 저희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전 영상 중에 투자 기법을 설명했던 영상이 몇 개 있는데요. 그 중에 RSI라는 보조지표하고 투자자들의 현재 투자 심리를 나타내는 투자 심리선을 같이 활용하는 투자 기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 보조지표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주봉 차트로 이 보조지표를 활용하면 좋다고 얘기했는데요. 왜냐하면 일봉 차트로 보면 신호 발생 빈도가 너무 잦으니까 투자 지표를 활용하기에 신뢰성이 많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RSI 보조지표는 활용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근데 이거의 포인트가 주봉 차트를 이용해서 지수나 대형주에 활용하는 게 유리하다고 그랬었죠. 네, 그 부분은 참고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표 활용의 신뢰성을 키우려면 주봉 차트로 사용하는 게 보다 유용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요. 그러니까 주봉 차트 상의 RSI와 투자 심리선을 같이 띄우고 지금 시장이 과열인지 침체인지를 보조지표를 통해서 판단해 보는 겁니다. 쉽게 지표 상단에 RSI와 투자 심리가 동시에 빨간색이 들어오면 지금 시장은 과열이고 반대로 동시에 파란색이 들어오면 현재 시장은 과도한 침체 시장으로 판단하는 건데요. 사실 이게 주봉 차트라 단기적으로는 딱 안 맞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꽤나 유용할 수 있는 투자 지표가 될 수 있어요. 단기 매매 위주로 시장에 대응하는 사람들한테는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네요. 네, 단기 매매에는 그럴 수도 있어요. 화면의 자료는 최근 10년간 우리 코스피 지수와 RSI 그리고 투자 심리선을 같이 나타내고 있는 주봉 차트인데요. 자료를 보시면 최근 10년 사이에 RSI와 투자 심리선에서 동시에 과열을 나타냈던 경우가 단 3번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3번 중에 한 번은 지금 현재 시장이 과열됐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과열 이후에는 중장기적으로 지수가 조정을 통한 하락 과정을 겪은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주봉 기준으로 심리선하고 RSI가 둘 다 상단 하단 밴드를 넘어서면 과열이니 침체니 확인할 수 있네요. 간단하네요. 네, 시장의 과열과 침체를 차트상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다음 화면은 현재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에 있는 신용 규모를 나타내고 있는 그래프인데요. 현재 주식시장의 신용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굳이 저희 채널이 아니더라도 다른 뉴스 기사를 통해서도 많이 보도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는 대략 10조 원가량의 신용자금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돌고 있었어요. 빌려서 투자한 게.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빌려서 주식을 산 돈이 대략 10조 원가량 됐던 거죠.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주가가 폭락하게 되고 주가 폭락 과정에서 개인들의 신용으로 산 주식에서 반대매매까지 터지면서 신용 규모도 6조 원대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는 주식 가격이 반등을 모색하게 되는데요. 반등에 성공한 주가는 스트레이트로 수직 상승하게 되고 신용 규모도 주가 상승에 힘입어서 급속도로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됐어요. 근데 이게 증권사 통한 거 말고 은행 같은 데서 대출이나 이런 걸로 돈 빌려와서 투자한 거는 빠진 거죠. 네, 그건 포함이 안 된 규모입니다. 그게 장난이 아닐 텐데. 네, 일단 여기 자료에서 나오는 흐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화면은 코스피 주가 지수하고 앞에서 말한 신용 규모와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그래프인데요. 자료를 보시면 당연히 주가 지수와 신용 규모는 비례해서 움직이는 걸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수가 올라서 신용 규모가 느는 건지 아니면 신용이 늘어서 지수가 오른 건지 둘 사이의 정확한 인과관계를 구분할 수 없는데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지수가 상승할 때는 신용 규모도 늘었고 지수가 떨어질 때는 신용 규모도 같이 줄어든 걸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아까 신용잔고 그래프만 봤을 때는 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던데 지수랑 같이 보니까 당연한 것 같이 보이는데요. 네, 화면의 그래프를 보시면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최근에 이 둘의 흐름을 자세히 보시면 이전 흐름하고는 분명히 차이 나는 점을 하나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신용 규모가 증가하는 기울기보다 지수가 상승하는 그 기울기가 더 가팔랐던 모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돈 빌려서 투자하는 액수가 증가하는 속도보다 지수 상승 속도가 더 빨랐다는 이야기죠. 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전하고는 다르게 지수가 상승하는 것보다 신용이 늘어나는 속도가 현저히 더욱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사실 이전 같은 경우는 이런 케이스가 드물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많이 두드러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신용을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신용자금은 그 특징이 단기성 자금이라는 그런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돈인데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쉽게 빠져나갈 수 있는 돈이 신용자금의 성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최근에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신용증가 규모도 분명히 부담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전과 다르게 현재는 신용자금의 증가 속도가 지수 상승 속도를 넘어선 게 특이한 부분이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기본적으로 주식 가격은 누군가가 더 비싸게 사줘야지 주식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그렇게 상승하던 주가가 조금 더 길게 가려면 시장이 상승할 때마다 개인들이 좀 팔아줘야지. 그러니까 하락장 말고 상승장에서 개인들이 좀 팔아줘야 분위기가 오래 간다는 말인가요? 네, 일반적으로 시장이 상승하는 흐름에서는 개인들이 좀 팔아줘야지 상승하는 시장 흐름을 길게 이어갈 수 있는데요. 그게 왜 그런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에서는 그 주식을 누가 팔든 이전보다는 비싼 가격에 주식을 팔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상승할 때마다 개인들이 팔게 되면 외국인과 기관들은 그 물량을 받게 되고 그럼 개인들은 주식을 팔았으니까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그럼 또 개인들은 그렇게 수익 났던 돈으로 새로운 주식을 살 수 있는 대기 매수 자금이라는 게 시장에 깔리게 됩니다. 그러면 또 그걸로 주식을 사게 되고 개인 기관 외국인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올라가는 거네요. 네. 그래야 상승하는 시장에서는 개인들이 좀 팔아야 시장에 대기 매수 자금이 쌓이면서 상승하는 시장 흐름을 길게 이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의 시장 흐름을 보면 개인들의 매수세가 너무 과도하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들만 계속 사들이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말인데요. 이러면 개인들이 가진 돈이 또 무한정 있는 건 아니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시장에서의 대기 매수 자금 여력이 결국엔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지금 상황이 개인이 주도적으로 가격을 끌어올렸는데 개인이 더 이상 자금 딸려서 못 사주고 이 가격에 외국인 기관도 안 받아주면 상승 관성력이 죽어버리겠네요. 네, 그럴 수 있는 거죠. 게다가 지금과 같은 시장은 개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시장이니까 투자 심리적으로도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시장인데요. 지금의 주가 위치가 많이 안 올라와 있으면 모르겠지만 이미 3100 이상까지 들어앉은 자리라 언제든지 개인들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만한 그런 이슈가 나오게 되면 또 쉽게 흔들릴 수 있는 게 지금의 시장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전부터 투자해서 수익을 보신 분들은 현재 투자 수익을 계속해서 즐기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다만 최근에 제 주변을 보더라도 나도 좀 투자해볼까 하고 처음으로 주식시장에 들어오려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이번 영상 내용을 참고 삼아 준비해봤습니다. 제 주변에도 이번에 주식 계좌 튼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튼 오늘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초보자라도 간단하게 증시의 온도를 확인해 볼 만한 방법을 이야기 드렸는데요. 기능 익히는 셈 치고 HTS 활용해서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